대한민국 안보가 뻥뻥 뚫렸습니다. 삼척에서 목선이 발견되었는데 이번에는 고성에서 목선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강원 삼척항 군의 경계가 소홀하여 안보가 뚫렸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15일 강원 삼척항에서 있었던 북한 목선에 대한 군 경계에 대해 국민께 큰 심려를 드린 점에 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7월 12일에는 강원도 고성에 북한 목선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군 경계 소홀이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의 인내심 한계를 넘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10시 37분쯤 강원도 고성군 거진 1, 2 해안가에서 해경이 발견한 북한 무인 소형 목선에 대해 확인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목선의 해안으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선체 상당 부분이 바다에 가라앉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안권을 도보 순찰 중이던 해경에 의해 발견됐다고 합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발견된 목선 사진을 보면 목선 앞쪽 좌우에는 붉은색으로 지읒-세-8907이라는 선명이 적혀 있습니다. 또 선박 내부 앞쪽에는 기관면 수남원천 배번호 지읒-세-8907 관리자 양강호라는 표식이 붉은색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달 15일 강원 삼척에서 발견된 목선과 유사합니다. 당시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입항했던 목선엔 지읒-세-29384라는 선명이 적혀 있었는데, 이 이름을 근거로 목선이 북한군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북한 목선이 맞습니다. 근거로는 해군 1함대 사령부 신고 전단지입니다. 어떤 목선을 보면 신고하라고 정확하게 목선 사진과 목선에 있는 번호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건이 있습니다. 7월 4일 밤 10시경입니다. 제2함대 사령부도 뚫렸습니다. 제2함대는 서해안에 있습니다. 서해 해군 2함대 사령부 탄약고 근처에서 신원 미상 침입자가 발견됐습니다. 경계병이 신원 확인하려고 하자 침입자는 바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군 부대에서는 방호태세 1급 발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합참의장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령부에서는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군 경계 실패와 보고 은폐입니다. 하지만 허위 자수 사실을 헌병대 조사로 확인된 후 이틀 만에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령부 탄약고 침입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령부가 뚫린 것이며 사령부 탄약고까지 뚫린 사건입니다. 삼척항이 뚫렸을 때 정경두 장관은 상황 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혀 보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상급자 간부는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하라고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허위 자백하라는 제의를 받은 군내 병사가 침입자라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군 전체를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의 기강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대한민국 군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느 누가 군 조직을 움츠리게 만들었을까요? 이는 군 기강 해이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군 내부 기강 해이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장 해제하는 문재인 정부, 지피 철수시키는 문재인 정부, 북한 목선 하나도 제대로 경계태세를 갖추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는 정부, 이러한 바보같은 정부가 문재인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전시의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평시 때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권한인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을 갖는데, 예로 현재 대한민국만은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월 1일 오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셰너햄 미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에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가졌습니다. 특별상설군사위원회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앞으로 매달 열립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임기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북한 목선 하나도 제대로 경계를 못하면서 해군 사령부 무기고 침입자를 막지 못하고 잡지도 못하면서 상관이 병사에게 거짓말을 지시하는 현 한국군 상황에서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능력이 되는지 매우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군의 형 군 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고 북한 경비태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받아 행사한다는 게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말이 전혀 되지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란 1978년 11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군사지휘기관입니다. 사령관은 미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군 기강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북한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며 5월 4일, 5월 9일 두 차례나 미사일을 쏘며 남한에 큰 위협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전작권을 환수하자고 주장을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사랑하는 국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작전 통제권이 김영삼 대통령 때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은 미국이며 평시작전권은 따로 미국군, 한국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좌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작권 미국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전시작전도 못 펼치는 나라 부끄럽지 않냐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무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야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국방부 자료에는 대한민국 병력이 약 64만입니다. 만일 북한이 도발하여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작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아닌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전작권은 미국이 소유하고 있다면 미군 약 3만 명과 함께 70만 병력에 가까운 미군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한국군은 전쟁 시에는 미군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훨씬 북한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전쟁 시 미국이 전쟁에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하셨던 미국의 코를 꿰어버리는 비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나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국가를 위한 기도와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 진실을 알리는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